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화원의 신홍철입니다. 자, 현재 인원 40명,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 지금 모든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오늘 출석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보이시나요? How to onboard egg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계란 삶아보셨나요? 콜라보레이트 여기 중앙 하단에 여러분들 손들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계란 삶아보신 학생분들 한번 손들기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삶은 계란을 날계란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내가 삶은 계란을 날계란으로 돌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손 들고 나머지 분들은 손 내려주세요. 아무도 없네요. 자, 오늘은 삶은 계란을 날계란으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와 전이 상태를 이용해서요. 이 방법에서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알츠하이머도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의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는 챕터 1.3의 피지컬 파운데이션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책은 제가 사전에 공지했던 것처럼 레닌저 생화학을 사시면 되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정의를 포텐셜 에너지와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을 날계란으로 돌리는 방법에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고 개념을 이전 선수 과목인 일반 화학에서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우선 0번에서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 내용인 1번과 2번 전이 상태와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을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 그리고 일반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모두들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런 개념이죠.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전 선수과목 일반 화학 1에서 배웠다시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수치적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대괄호 안에 CAL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을 할 때 이제 대괄호 안에 무슨 영어나 혹은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 기호가 써 있다면은 그것은 그 피지컬 파라미터 물리량 에너지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칼로리라는 단위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할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 기간이죠. 이제 시험 기간인데 고칼로리의 초콜릿을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해봐요. 고칼로리의 초콜릿에는 저칼로리의 다이어트 식품 뭐가 있을까요? 곤약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에너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수치적 능력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온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딱 두 개로 우리는 딱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분자에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분자의 움직임과 관련된 에너지.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분자의 에너지 저장할까요? 바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저장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분명히. 즉 결합이 많을수록 화학 결합이 많을수록 수소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일반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결합들이 많아질수록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분자가 움직여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요소들이 관여할까요? 바로 질량 M 그리고 속도 V죠.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위치 에너지는 더 결합이 많을수록 운동 에너지는 더 크고 무겁고 빠를수록 더 에너지가 큽니다. 이 두 에너지 모두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만 오늘 개념을 저가 사용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처음 배울 내용은 이제 전이 상태입니다. 전이 상태와 여기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우선 좌측 그래프부터 보실게요. 좌측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자, X축 뭐예요? 반응 진행도 리액션 프로그레스죠. 0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0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더 진행된 걸 나타내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는 반응물, 리액턴트라 써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생성물, 프로덕트라 써있어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된다. 즉 반응이 진행될수록 더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축은 뭐예요? Y축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적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방금 우리 배웠다. 뭐였죠?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죠. 뭐를 통해서? 화학결합을 통해서. 즉 포텐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가 더 많다. 어디로 갈수록? 제로 원점에서 Y축 위로 갈수록 더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법을 잠깐 배웠고요. 그럼 저 그래프, 좌측 그래프 잠깐 보실게요. 저기 초록색으로 있는 곳이 이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모든 반응 중에서 가장 높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 부분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전이 상태라고 부릅니다. 전이 상태는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로 화학결합이 얽히고 설키고 수많은 화학결합이 생성됐다 사라지는 그런 반응 과정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포텐셜 에너지의 상태를 N지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되기 위해서는 저 전이 상태를 넘을 수 있는 이 언덕을 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웬만큼? 바로 이 전이 상태, 맨 정상에서 우리가 맨 처음 가지고 있었던 반응물의 에너지를 뺀 만큼, 즉 이 전이 상태와 이 반응물의 에너지를 빼면은 이 파란색 이 화살표만큼 에너지가 남죠. 이걸 바로 우리 뭐라고 불러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에너지 장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내봤다고 합시다. 반응물의 포텐셜 에너지는 20kcal이고 저 전이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가 50kcal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가 필요하죠? 30kcal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뺄 때 항상 전이 상태에서 반응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이 상태 설명할 때 가장 높은 포텐셜 에너지인 상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이 상태에서 반응물을 빼면 항상 양수겠구나. 즉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양수다. 이 양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상 조금 이상의 에너지를, 트리거가 되는 에너지를 조금은 줘야 반응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면은 반응이 느리게 진행되고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고 그러겠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부분 있나요? 네, 학생. 생성물이 반응분보다 낮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온 건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오늘 배울 이제 흡열 반응에 해당되는 그래프고, 뒤에서 저희는 또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그래프도 배울 거예요. 발열 반응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생성물이 여기 있으면은 반응물이 여기에 있겠죠? 이제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 우선 흡열 반응부터 배워볼게요. 아까 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전 페이지, 이게 지금 페이지 보시죠? 우리는 이걸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엔도더믹 리액션, 흡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부터 볼게요. 여러분 항상 과학을 하실 때는 정의를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정의는 우리끼리 약속,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과학자들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영어로만 말할 수 있으면은 해외에 있는 어떠한 과학자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endothermic reaction? 이라고 하면은 우린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화학 반응할 때 반응물이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즉 반응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열을 이만큼 흡수했기 때문에 생성물이 이만큼 됐잖아요.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즉 그렇다면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흡수한 에너지의 양이 되겠죠. 흡수한 열 에너지의 양.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 실생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아주 기가 막힌 예시를 몇 개 갖고 왔는데요. 바로 하나가 이제 날계란에서 삶은 계란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불을 쓰잖아요. 근데 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열을 해줘야 돼서 그래요. 그래야 이제 반죽이 빵이 되는 거고 날계란이 삶은 계란이 되고 국이 끓어서 뭐 우러나오고 이런 거죠. 모든 불을 쓰는 요리는 흡열 반응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반응물에 열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다. 자, 이거는 이해가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줘서 그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반응물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생성물이니까. 그렇다면 주위 온도는 왜 낮아질까요, 주위 온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끓이는 행동을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잠깐 틀어야 돼요? 아니면 불을 계속 틀어야 돼요? 불을 계속 틀어야겠죠. 왜냐?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고 여기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위에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있습니다. 자, 마땅한 게 있을까요? 자, 가스레인지, 이게 불이에요. 불, 빨간 거. 불 위에 자, 물입니다. 물통이 있어요. 이렇게 끓고 있어요.
밑에 가스레인지, 이게 가스레인지가 있고 가스레인지 물이 있으면은 불을 끓일 때 여러분들 불을 잠깐만 이렇게 했다가 끄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가스레인지를 켜서 불을 계속해서 줘야 하죠. 물에. 왜냐? 왜? 우리가 가스레인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물에게 열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스를 쓰던 뭐 인덕션을 쓰던 계속해서 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 가스레인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물에게 자기의 온도, 열 에너지를 뺏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때 이제 가스레인지 주의라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반응물에게 지금 계속 열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흡열 반응의 특징을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 다들 되셨나요? 자, 이해 안 되신 분 그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에서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다들 이해가 되셨군요. 자, 다음은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이랑 그래프가 지금 뭐가 달라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자, 흡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더 낮았는데 분명히 자, 발열 반응에서는 왼쪽에는 반응물이 더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아졌어요. 뭐보다?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보다. 자, 여러분 발열 반응의 정의부터 볼게요. 발열 반응 엑소더미 리액션은 뭐다? 화학 반응 시 반응물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랑은 반대죠. 흡열 반응은 뭐였어요? 흡수하는 반응이었으니까 반응물이. 그래서 반응물이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그 방출한 에너지의 양만큼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에너지 방출. 만약에 제가 에너지 방출되는 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빼면은 그 에너지 방출된 양만큼의 그 에너지가 방출된 양만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첫 번째 특징 해볼게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다. 그러겠죠. 왜냐? 우리가 에너지가 더 큰 만큼이 저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인해서 방출된 양이니까. 그리고 특징 두 번째 뭐예요?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랑 흡열 반응이랑 또 반대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헷갈릴 만한 예시를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바로 나무를 태우는 연소 반응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불을 쓰는 모든 행위는 흡열 반응이다 라고 했더니 시험에 이렇게 냈어요. 나무를 태우는 연소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라고 냈는데 다 틀렸어요. 왜냐? 아니 선생님 그것도 불을 쓰고 열을 쓰는 행동인데 왜 나무를 태우는 거는 발열 반응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엇이 현재 열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빵을 구울 때 반죽이 열을 방출하나요? 불을 쓴다고 해서 아니죠. 반죽에 열을 넣기 위해서 불을 쓰는 거고 나무를 태우는 연소 반응은 뭐예요? 나무의 스파크, 조금의 스파크, 나무가 불타할 수 있는 트리거를 만들기 위해서, 즉 나무의 연소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나무 처음에. 그럼 차이는 뭐예요? 흡열 반응은 뭐예요? 계속해서 열을 넣어줘야 돼요. 오븐에 빵 반죽을 넣고 20분, 30분 동안 180도에서 구워줘야 돼요. 근데 나무를 태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스파크 한 번만 튀겨주면 돼요. 라이터로. 자, 끝났을 때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여러분 나무를 제가 태우면 주위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겠죠.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빵 반죽에 오븐에서 굽는 것과 나무를 태우는 연소 반응의 차이는 뭐다? 주체가 누군지, 열을 받는, 지금 내가 반죽이, 나무가 열을 받아야 되는지 혹은 열을 내뿜고 있는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뒤에서도 이거 똑같이 퀴즈 나오는데 그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들 알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을 잠깐 해볼게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나오는 이 요약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와 정의 상태의 정의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각각 쓰실 수 있어야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저 그래프를 각각 그리시면 되는데 X축, Y축 표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과학에서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축에 관한 정보는 무조건 주셔야 합니다. X축은 뭐예요? 반응이 진행되는 반응 진행 정도. Y축은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 저기다 그냥 에너지라고 쓰거나 그냥 키네틱 에너지라고 쓰면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제가 만약에 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해요?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써야 해요. 전이 상태의 정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반응 중 가장 높은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는 상태라고 쓰여야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첫 줄 정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 1, 2, 세 번째 예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를 주고 가운데 내용 부분을 비워놨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모두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첫 줄과 첫 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의예요. 흡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반응물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발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반응물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각각 채울 수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흡열 반응은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을 것이다.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현재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반응물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각각의 그래프를 보고 유추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 저 그래프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제 위에가 흡열 반응, 밑에가 발열 반응인데 각각 제가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콜라보레이트에서 여러분 지금 다들 콜라보레이트로 지금 다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요즘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한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실래요? 안 보고 한번? 틀려도 돼요. 시도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그려보세요. 아셨죠? 네, 다 그리셨네요. 한번 자 카메라에 들이대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고, 네, 다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프 한 번씩 꼭 그려보세요. X축, Y축 표기하고 반응구 생성물의 위치 확인하고 전이 상태 그릴 수 있어야 하고 활성화 에너지 그릴 수 있어야 하고. 아셨죠? 주위 온도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주위가 낮아진다. 반응물이 열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했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당연하죠. 그 예시로는 흡열 반응의 계란 삶기, 그리고 발열 반응에는 나무 연소가 있다. 자, 이렇게 요약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였죠? How to unboil an egg였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과학을 하시거나 어떤 학문을 하실 때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 베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생활이나 혹은 궁금증이나 혹은 연구나 이러한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과정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자, 보실게요. 우선 계란을 삶는 과정은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죠. 그러면 우린 방금 수업에서 흡열 반응의 결과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 라는 거 알았어요. 이 그래프로 치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죠. 이쪽이 이제 여기가 날달걀, 이제 흡열 반응이, 그리고 이쪽이 뭐예요? 삶은 달걀이죠. 즉 삶은 달걀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아졌다.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날달걀과 삶은 달걀의 화학적 차이가 뭐예요?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0번에서 뭐라 그랬죠? 저번 N전 일반화학 그 복습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는 주로 어디서 기인을 하나요? 화학결합에서 주로 기인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삶은 달걀과 날달걀의 차이는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인데 그게 화학결합이래요. 그 주로 기인하는 요인이. 그렇다면 삶은 달걀과 날달걀은 화학결합의 개수에서 차이가 나고 삶은 달걀의 화학결합이 조금 더 많고 복잡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더 복잡하고 더 많은 화학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다는 뜻이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달걀의 많은 화학결합을 끊어서 포텐셜 에너지를 낮춘다면은 고체 상태의 삶은 계란을 액체 상태로 인 날달걀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화학결합이 계속해서 더 분자들을 가깝게 하고 단백질들을 가깝게 하기 때문에 고체였던 것인데 그것을 더 다 끊어서 점점 더 이제 분자와 단백질 간의 사이 거리를 벌려주면은 그게 액체니까. 고체와 액체의 정의죠.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고체와 액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텝 4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제 스텝 5부터는 이제 실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특정 분자나 촉매나 효소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생체 분자들이 이 삶은 달걀에 있는 단백질과 화학 결합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 질문을 던져서 이제 누군가 답을 해줬어요. 우레아 요소다. 요소를 넣게 되면은 이제 삶은 달걀이 안에 있는 단백질과 모든 화학 결합을 끊어줄 수 있다. 왜냐? 우레아가 단백질과 더 결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백질 본다는 단백질 요소의 결합이 더 강해서 단백질 간의 결합보다는 있던 단백질 결합이 있던 것이 그것이 모두 요소와 결합을 하게 돼서 단백질 결합이 모두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레아를 넣으면 삶은 달걀 고체 상태를 날달걀 액체 상태로 포텐셜 에너지를 낮출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보이라는 거죠. 삶은 달걀을 날달걀로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이 걸려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여러분 콜라보레이트 링크도 있고 블랙보드에도 현재 올려놨는데 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 해당 연구를 한 연구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실제 요소를 넣어서 삶은 달걀을 날달걀로 돌리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링크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시간상 저작권상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자, 퀴즈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왼쪽 그래프의 반응 어떤 화학 반응인가요? 근데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왜요? 지금 활성화 에너지나 전이 상태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면 근데 그럼 이게 포텐셜 에너지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Y축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증거는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지금 그대로 써놨어요. 스토어드 케미컬 에너지라고.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뭐였죠? 저장된 화학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Y축은 지금 뭐예요? 결국 포텐셜 에너지죠. X축은 뭐예요? 디렉션 오브 리액션. 반응의 방향, 반응의 정도죠. 그렇다면 이거 뭘 뜻해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리액턴트의 포텐셜 에너지가 열을 에너지를 방출을 해서 프로덕트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더 낮아진다. 그렇다면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자, 블랙보드 퀴즈를 방금 제가 올렸습니다. 1, 2, 3, 4 보기 골라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답은 2번입니다. 발열 반응이죠. 아까 방금 설명한 것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얼마나 많은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있는지,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가 더 높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를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예쁜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단편적인 그래프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 퀴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흡열 반응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줄게요. 이건 1, 2, 3, 4도 블랙보드 퀴즈란에 올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골라주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5분이 다 되었네요. 답은 뭐예요? 답은 2번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연소 반응, 나무를 태우는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왜? 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 나무가 스스로를 불태워서 주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발열 반응의 특징인 2번, 발열 반응의 특징인 주위 온도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아진다. 나무보다 제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번 고르신 분 좀 있네요. 볼게요. 흡열 반응의 결과 반응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보다 낮다. 이거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겠죠? 그쵸? 자, 3번.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보기를 각각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흡열 반응이나 발열 반응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옆에 자그맣게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 얼마 안 그리니까 곡선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3번.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기초 에너지가 필요하다. 맞죠? 흡열 반응이나 발열 반응이나 모든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시작을 위해서. 흡열 반응의 전이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의 포텐셜 에너지보다 높다. 아니,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여러분 항상 틀린 게 아니에요. 4번을 고르신 분들이 꽤 많은데 4번 보기가 뭐였죠? 흡열 반응의 전이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 흡열 반응의 전이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 근데 제가 전이 상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반응에서 가장 높은 포텐셜 에너지 상태를 우린 전이 상태 정의라고 했어요. 가장 높은 상태. 언제나 생성물과 반응물보다 항상 높은 상태를 우리는 전이 상태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반응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흡열 반응이든 발열 반응이든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이나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항상 언제나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항상 틀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확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제 삶은 계란을 날계란으로 되돌리는 거에 어떠한 과학적 의미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연구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뭐예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 이슈입니다. 생물학적 이슈.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라는 병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이렇게 파이브를 섬유를 형성해서 뭉치는 거예요. 섬유를 형성해서 뭉치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삶은 달걀, 고체를 날달걀 액체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과 파이브를 섬유와 저 맨 끝에 있는 모노머 단위체 아밀로이드 베타 섬유 고체를 응집전 단위체 수용액 상태에 있는 액체로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겠죠. 왜냐? 포텐셜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우레아 같은 삶은 달걀, 날달걀 케이스에 우레아 같은 여러분들이 생체 분자를 찾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연구자들은 파이브를 섬유를 모노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섬유들 간에 서로 간의 단백질 결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달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친숙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돼서 어떠한 단백질들끼리 이제 붙고 이런 것이 다 연구가 됐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파이블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단백질들끼리 어떠한 아미노산끼리 붙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레아 역할을 하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화학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이 생체 분자를 아직 찾지 못했고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아밀로이드와 베타와 알츠하이머의 이런 연관성과 그 해결 방안까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접근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활성화 에너지와 전이 상태를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가 뭐라고 했죠? 정의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때 꼭 필요한 그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의 촉매와 효소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이 촉매는 이제 화학 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오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전이 상태에 대한 정의를 꼭꼭 복습해서 오시면은 더 다음 시간 수업의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오늘 수업 내용을 복습하실 분들은 이제 레닌저 생화학 1.1부터 1.3까지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예습하실 분들은 레닌저 생화학 1.4와 1.5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 오피스 타임에 오피스로 오시거나 화면에 있는 이메일로, 화면에 이메일이 없네요. 예, 끝나고 이제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 질문 기능을 활용해 주시거나 혹은 수업 강의 계획서에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